당신의 계좌가 얼어붙는 시간 2026년 9월 상상해 보십시오. 평범한 화요일 오후입니다. 커피 한 잔을 사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결제 오류가 뜹니다. 단순한 전산 장애겠거니 하고 근처 ATM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ATM 화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지급 정지라는 안내 문구만 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켭니다. 접속대기 인원 5만 명. 겨우 접속된 화면에는 내 예금 잔액 1억 원이 그대로 찍혀 있지만 출금 불가 상태입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무슨 소리냐? 예금자 보호법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단언컨대 그 믿음이 여러분을 가장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장해준다는 그 1억 원이 오히려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내 가족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2026년 9월 왜 한국 경제의 복합 위기의 사이렌이 울리는지 그리고 우리는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발밑에서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PF라는 이름의 폭탄입니다.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물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기법이죠. 부동산 호황기에는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전국의 건설 현장 곳곳이 멈춰 서 있습니다. 자재비는 폭등했고 미분양 물량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미 망했어야 할 사업장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 조용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만기 연장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줬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겠지, 금리가 내려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갚아야 할 돈의 날짜를 3개월, 6개월, 1년씩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한계점이 도래하는 시기를 2026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9월을 기점으로 더 이상 만기를 연장해줄 명분도 금융권의 체력도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되면 소위 좀비 기업이라 불리는 부실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시작됩니다. 수십 수백 개의 건설사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털사 같은 제2금융권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지금도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 숫자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게 될 겁니다. 건설사가 돈을 못 갚으면 저축은행은 부실해지고 결국 영업 정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9월 위기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불똥은 곧바로 여러분의 통장으로 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포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최근 여야 합의로 예금자 보호법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2026년에는 이 법안이 시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와, 이제 1억까지 보장되니까 금리 높은 저축은행에 꽉 채워서 넣어야지. 저축은행이 망해도 나라에서 1억까지 다 준다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니, 실전에서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의 핵심 함정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래하던 저축은행이 부실로 인해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뉴스 속보가 뜨고 은행 셔터가 내려갑니다. 내 예금 9천만 원 안전할까요? 네, 법적으로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실사를 나옵니다. 자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부채는 얼마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되짚어보면 예금 지급이 재개되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당장 급한 돈을 일부 먼저 주는 제도죠. 하지만 이 한도는 보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당신의 전 재산 1억 원이 A저축은행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당장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거나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혹은 사업자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8천만 원은요. 1억 원까지 보장해준다고 했으니 떼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돈을 내 손에 쥐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면요.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이른바 흑자 부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내 돈은 분명히 있는데 쓸 수가 없어서 카드론을 쓰고 사채를 써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1억 원 상향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 유동성 위기까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1억까지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더 많은 돈을 한 곳에 몰아넣게 만들고 위기 발생 시 더 큰 돈이 오랫동안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법 상향의 역설이자 금융권이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은행 문이 닫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나비 효과, 아니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2026년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이 금융권이 흔들리면 살아남은 금융사들은 본능적으로 돈줄 죄기에 들어갑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대출을 회수하려 들겠죠. 만기가 돌아온 대출의 연장을 거부하거나 일부 상환을 요구할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영끌족 여러분입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객님, 신용등급 변동과 본점 지침으로 인해 이번 대출 만기 연장 시 금리가 2%포인트 인상됩니다. 혹은 대출금의 20%를 상환하셔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디서 목돈을 구합니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거나 가지고 있는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PF 부실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현장이 늘어납니다. 분양받은 내 아파트 입주가 1년, 2년 지연됩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속 내야 합니다. 입주만 기다리며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도 타격을 입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내 돈은 저축은행에 묶여 있고 대출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금은 못 돌려받는 사면초가, 이것이 2026년 9월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1997년 IMF 때도 설마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망하겠어? 설마 대기업이 망하겠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포에 떨고만 있으라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들었으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비상식량을 준비해야죠. 지금부터 생존을 위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현금의 요새화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까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의 비중을 높이셔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묶여있는 장기 적금은 위기 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파킹 통장, CMA, MMF처럼 하루 만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늘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2금융권 예금은 철저하게 쪼개기 하십시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한 저축은행에 1억 원을 꽉 채우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묶이는 기간의 위험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이 1억 원 있다면 귀찮더라도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네 군데의 저축은행으로 나누십시오. 한 곳이 영업정지를 당해도 나머지 은행의 자금은 유통될 수 있도록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투자뿐만 아니라 예금에도 적용되는 철칙입니다. 또한 비상금의 30% 이상은 반드시 제1금융권, 즉 4대 시중은행에 넣어두십시오. 이자가 조금 낮더라도 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시중은행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유동성과 안전성, 이 두 가지가 수익률보다 훨씬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대출 만기를 점검하십시오. 2026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 있다면 가능하면 미리 상환하거나 만기 구조를 장기로 바꿔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뺏기지 않으려면 맑은 날에 미리 튼튼한 우산을 사두어야 하는 법입니다. 2026년 9월,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자산이 증발하는 악몽의 시간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준비된 현금으로 자산을 헐값에 매입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막아줄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은 버리십시오.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가 제발 틀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틀리더라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기억하고 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지금 안전하십니까?